안녕하세요. 복덩이들 빌딩 언니 변혜인 이사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너무 더워서 다들 건강 잘 챙기시고 이 무더운 여름을 좀 잘 이겨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요즘 빌딩 시장 소식을 제가 여러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주택을 규제하고 금리 인하 시그널 때문에 지금 빌딩 시장은 딜링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오늘도 고객들이랑 소통하느라고 정신없이 지내다가 짬을 내서 빌딩학개론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빌딩을 매입할 때 어떤 자금 플랜을 갖고 가야 되는지 디테일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잡고 가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 남기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매매 금액이 50억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여러분 50억만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50억을 사기 위해서 들어가는 플러스 알파, 이 플러스 알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반드시 숙지를 하고 자금에 대한 플랜을 세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들어가는 부대 비용이 뭐가 있냐면 취득세가 있어요. 취득세는 근생인 건물 기준으로 4.6%입니다. 50억에 4.6%니까 2억 3천만 원이죠. 취득세를 내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게 소유권 이전을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이 필요해요.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 우리가 채권을 매입해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다가 등록하는 데 들어가는 실비들이 있는 거죠. 인지세도 필요하고 법무사 수수료도 들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소유권 이전에 추가되는 비용이 약 0.2% 정도가 돼요. 이거는 정률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한 0.2% 정도를 잡습니다. 그게 1,000만 원 정도. 근데 이거는 금리가 높아지면 등기 비용도 좀 높아져요. 채권 금리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얘는 약간의 변동성이 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잔금할 때 내는 비용 중에 하나가 바로 중개보수를 납부를 하셔야 돼요. 중개보수는 0.9% 이내에서 협의상. 그래서 0.9% 이내에서 협의니까 만약에 중개사가 내가 이거 매입을 하는데 큰 도움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0.9% 아주 가뿐하게 지급을 하시죠. 좀 깎아주시면 안 돼요? 네, 깎아드릴 수 있죠. 0.2% 정도요. 아예 0.2% 너무하셨다. 0.9% 이내에서 협의인데 중개사들과 잘 적정 가격으로 또 협의를 하셔야 되고, 사실 제 고객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수자분들, 매도자분들 다양하게 계시지만 0.9% 또 시원하게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잔금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가지고 중개보수 깎아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합니다. 그러면 중개보수를 아이고 우리 변이사님 일 잘했어요 해가지고 0.9%를 주셨다 그러면은 4,500만 원. 근데 여기에 이제 부가세가 또 붙죠. 이 부가세를 꼭 해야 되는 이유는 세금 계산서를 다 발행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10%의 부가세 450만 원이 또 붙습니다. 내가 매입할 때 중개보수에 대한 세금 계산서는 나중에 양도하실 때 필요 경비로 다 제외가 가능하기 때문에 중개인을 통해서 계산서를 명확하게 받아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가세 별도는 분명하게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어떤 중개사들 보면은 건물 팔아주면 내가 2% 정도 수수료 받아야 되나고 하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초과 보수를 받게 되면 그거는 중개사법에 맞지 않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중개의 일이 아닌 다른 형태로 컨설팅을 도와주는 형태로 계약을 하셨다라고 하면 초과 보수를 컨설팅 피를 통해서 지불할 수는 있죠. 자, 취득세, 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 중개 보수, 그리고 또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건물을 매입할 때도 부가세라는 게 발생합니다. 건물분 부가세가 있어요. 빌딩학개론 1강부터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땅이랑 건물을 같이 매입을 하는 게 건물을 매입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땅은 비과세예요. 근데 건물의 경우에는 여기서 상업적인 어떤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재화로서의 부가가치세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분 부가세가 10%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50억에 10%니까 5억이나 되는 거네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거를 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땅과 건물의 가격이 합쳐진 게 매매 대금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땅의 비율이 높을까요? 건물의 비율이 높을까요? 건물이 더 크니까 건물? 그렇지가 않고, 건물은 사실상 가치가 시간이 지날수록 쭉쭉쭉쭉 떨어지죠. 근데 땅의 가치는 어때요? 땅의 가치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계속 올라가는, 그래서 정해진 계산법에 따라서 땅의 가격과 건물의 가격을 우리가 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땅이 한 80%, 건물이 한 20% 돼요. 그리고 특히 진짜 낡고 정말 썩은 건물이다 그러면 매매 대금이 50억일 때 건물의 가치가 5억 정도밖에 안 되는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신축 건물의 경우에는 건물의 가치가 더 높을 수 있고, 이거는 건물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건물분에 대한 가격 산정에 대해서 중개인이랑 꼭 반드시 잔금 전에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려는 이 50억 건물이 매매 대금을 산정을 했더니 건물분이 10억이 나왔고 토지분이 40억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한 10%인 1억 원이 부가세가 되는 겁니다. 취득세도 냈는데 건물 부가세를 또 내라 그러니까 세금 너무 많이 뜯기는 것 같아서 너무 억울해요. 그런데 이 부가가치세는 여러분,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잔금날 지급하신 다음에 국세청을 통해서 다시 환급받는 구조예요. 그래서 얘는 잔금일에 나가지만 사실 다시 돌아오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임대사업을 그대로 수익형으로 가져가시는 계약일 경우에는 포괄양수양도라는 계약을 통해서 이 부가세를 발생시키지 않는 형태로도 거래를 진행하고는 합니다. 다만 그렇게 포괄양수양도 계약을 해서 부가세를 서로 주고받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건물에 대한 부가세는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인지는 분명히 하고 계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건 완전 천지 차이다. 근데 그걸 누가 알려주냐? 바로 빌딩 언니가 자세하게 이렇게 알려드린다는 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면 실제 50억의 건물을 매입할 때 부대 비용이 3억 8,900 정도. 사실 부가세는 뭐 다시 환급을 받더라도 이 목돈이 잔금 때 필요하기 때문에 자금 플랜을 세울 때 이거를 놓치고 있다가 갑자기 부가세가 1억이래 2억이래 라고 했을 때 당황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꼭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부가세는 원가에 넣지는 않아요. 그래서 52억 8,900 얼마가 매입 원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이제 운용할 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내가 얘를 매입을 할 때 대출을 얼마 받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만약에 대출을 내가 40억을 받았다라고 하시면 한 14억 정도를 가지고 50억짜리 건물을 매입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한테 필요한 현금의 규모가 얼마인지를 거꾸로 좀 계산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건물을 보유하면서 들어가는 부대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건물을 보유하면서 들어가는 비용 중에 가장 중요하게 미리 체크해야 되는 거는 금융비예요. 물론 수익형 건물을 사서 내가 받은 대출 이자랑 임대료가 동일하거나 임대료가 더 높아요. 그러면 사실 금융비가 나갈 리가 없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집가 상승이 많이 된 주요 지역 강남이라든지 성수라든지 한남동 건물을 매입하면서 이자보다 월세보다 높은 경우에는 이 금융비를 감당을 하게 됩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가정한 게 40억 대출을 받았잖아요. 만약에 40억 대출을 4% 이자로 받았다라고 하면은 한 1,300만 원 정도의 대출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거를 직영으로 사용해. 임차인이 없는 상태면 1,300만 원 월 이자를 매달 금융비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임대료가 1,000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내가 월 이자는 300만 원씩 매달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체크를 하지 않으면 이자 내느라고 가슴 쫄리고 하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공실 리스크라는 게 잘 대비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렇게 금융비가 매월 나오는 거거든요. 매월 금융비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자금 플랜을 세웠느냐에 대한 거는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월 이자는 그대로지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실이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예비비 같은 것도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늘 요즘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또 돈이 들어가는 게 뭐가 있을까요? 건물주가 됐어. 관리비. 그렇죠. 건물 유지보수. 건물은 외부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감가가 되죠. 그리고 사람들이 오가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에는 공용 공과금 같은 것들을 건물주가 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계단실에 불이 켜지는 것, 그런 식으로 전기 비용에 대한 것들을 공용 공과비를 나가야 되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정화조 청소도 해야 되고요. 또 청소, 미화, 이것도 인건비가 나오죠. 그리고 안전관리, 승강기 안전관리, 전기 안전관리, 소방 안전관리, 또 보안 비용, 건물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것도 비용으로 나갈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보유하면서 나오는 보유세들, 재산세 같은 거, 종합부동산세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80억 이상인 경우에 나오기 때문에 매매가 자체가 100억 언더인 물건들은 종합부동산세는 내지 않고 재산세를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득세도 있겠죠. 만약 내가 임대를 주고 있어. 그럼 임대소득세 같은 경우도 발생이 된다라는 점. 사실
사실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실제 사용하는 임차자들이 실비정산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어쨌든 이걸 내가 내든 아니면 임차인이 내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는 너무 중요한 포인트다 라는 점을 오늘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건물을 내가 매입할 때 꼭 알아야 하는 자금들에 대한 플랜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이 영상을 통해서 건물주의 꿈에 조금 더 가까이 실수 없이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안녕.